계략적인 개론입니다. 이게 그 목화토금수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10천간 12지지에서 오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귀가 닳도록 계속해서 오행에 대한 반복 복습을 하시게 될 거니까요. 자, 이 오행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양한 비유를 좀 섞어서 같이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표시하는 모든 자료에 목 관련 오행은 연두색으로, 화 관련 오행은 이런 붉은색 계열로, 토 관련 오행은 노란색으로, 금 관련 오행은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수 관련 오행은 이게 지금 약간 회색틱한 검은색 같은 표시로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가불병정 목화토금수 한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색깔로 일단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선 목에너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 표로 전부 한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여러분이 가방에 넣고 다니시든가 아니면은 이 파일을 여러분 휴대폰에 넣고 다니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목에는 무슨 성질, 화에는 무슨 성질이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관념 정도로만 보죠. 목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생긴 거를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목에 대한 얘기가 첫 줄에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목의 에너지는 출발, 시작 같은 겁니다. 사주에서 이제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얘기 이제 많이 듣는데, 이 목 에너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는 수생목, 목생화 정도 되겠죠. 수생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이 생겨나다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화라는 것은 일종의 바닥치고 올라서, 그러면 목생화라는 과정이 내 인생에 쓰여 있으면은 수의 과정을 거쳐 목으로 가는 과정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광명의 빛이 펼쳐지더라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재 사주에 목 오행이 있는 분들은 이 지지의 해자축,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해자축운에 좋은 일이 생기겠네, 수생목 받겠네 하는데 바닥 한번 치고 나서 수생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개털이 났는데 주머니 사정 2달 동안 개털되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꽁돈이 생겼다. 이게 일종의 수생목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어둡고 캄캄한 수에너지로 바닥에 깔리고 나니까 다시 바둥바둥 올라설 일이 생기더라 같은 거죠, 이제. 그러면 수생목 받는 인생은 어떤 사주입니까? 드라마에서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고생 끝에 왕자를 만났어요. 집에서 식모하다가 우연히 유리구두를 신고 파티장에 갔다가 그러면 팔자 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수생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목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상징하는 것은 목 전에는 어둠, 깜깜함, 꼼짝도 못하고 있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뭐 희망 없음, 모든 것이 응축, 압축돼서 준비, 대기, 스탠바이 하고 있음. 즉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캄캄한 밤이 무르익고 나서야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목 에너지라는 것은 발진,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를 열어봤는데 목 에너지가 많어. 그 목 에너지가 많은 사주라는 것은 출발, 시작, 새로운 스타트, 이거 할 일 많은 팔자, 그리고 그거를 많이 추구하는 팔자라는 뜻인 거예요. 목계열 중에서도 가장 강성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천간에서는 갑, 지지에서는 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성한 목도 있고 강경파, 온건파, 온건파는 천간에서는 을목, 지지에서는 묘목, 진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경파는 일어날 거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눌러도 누를수록 일어날 거야 하는 거죠. 가령 5.18을 비유해 보자면 5.18은 금수의 에너지로 막 찍어누른, 너희 끽소리도 하지 마 니들, 우리 군인들이 정권 잡을 거니까 끽소리 하지 마 하고 눌렀는데 너희들이 때릴수록 나는 올라설 거야, 니들이 총 쏘면 나도 총 쏠 거야 라고 하는 게 반발심 같은 거죠. 스프링, 누른 만큼 올라간다, 누른 만큼 올라간다. 목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을 찍어 누르려 그러면은 안 된다. 어쩌쩌쩌쩌. 그래. 차라리 하다가 퍼지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목이 많은 자녀가 게임 할 거야. 너 게임하면 다리 멍덩이를 부러뜨릴 거야. 컴퓨터 뽀개버릴 거야. 컴퓨터 뽀개면 친구 집 가서 한다. PC방 가서 한다. 어떻게든 한다. 엄마 안 보이는 데 가서 한다. 차라리 그러느니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목이 확 많아버리면은 실컷 하다가 아유 질려 안 하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목이 많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갑인목이 있다.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 최초로 해보는 거 하나쯤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최초의 무슨 방식, 최초의 무슨 발견, 최초의 무슨 마케팅, 최초의 무슨 학문, 최초의 무슨 권력, 최초의 무슨 회사, 이런 것들이 주로 목이 많은 사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발진 시작. 제가 이거를 엔진 행정 4크랭크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엔진의 압축 폭발 배기,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거 목을 폭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뻥 하고 터지다. 뻥 터지기 전에 꽉 눌러놨다. 그게 수 에너지입니다. 압축 행정 수. 압축 폭발 목 에너지. 폭발한 게 이제 확 확산돼서 빠져나가다. 배기. 그래서 목화 라인에서 보통 엔진이 강하게 힘을 받죠. 그 다음에 금 에너지에서 다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 에너지에서 꽉 압축한 다음에 목 에너지에서 다시 불을 붙여서 뻥 하고 터뜨리다. 목 에너지라는 거는 그래서 생명, 성장, 태동을 얘기하고요. 새로운 거, 프레시한 거. 그러면은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게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뭐든 다 갖다 붙이면 이 오행하고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목 같아요. 그러면 애기 같아요. 새내기 같아요. 뭔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발랄해요. 또 순수해요. 때가 덜 탔잖아. 방금 새 상품이니까. 그러면 재성이 목 에너지다. 재성이라는 거는 내 소유물, 내 재산, 내 재물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그러면 나는 새로운 거, 젊고 후레쉬한 거, 뭐 신선한 거, 계란을 사도 신선난, 뭐 숙성난 말고 뭐 이런 쪽이 나하고 인연이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은 생명, 성장, 태동, 시기절로 볼 때는 유년 시절을 얘기를 하고 계절론으로는 만물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게 되는 봄을 상징을 합니다. 방향성으로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새로운 발생과 시작 창조, 목 에너지는 시작 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 성향으로 볼 때는 어질 인자를 써서 목은 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 자상, 잘 풀릴 때 이기고 안 풀리면은 욕의 꽝입니다. 인정머리 없고 자상한 척 했는데 때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이 균형과 조화가 어느 정도 맞추고 성숙돼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요 라인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사주 풀 때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옛날에는 이 목이라는 에너지를 곡직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곡직이라는 것은 한자로 굽을곡, 고들직, 굽어서 가는 곡과 꼿꼿하게 나가는 직. 그래서 꼿꼿하게 나가는 직은 갑인목, 굽어서 가는 에너지는 을목이나 묘목 계열 이렇게 봅니다. 곡직이라는 에너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옛날 책에 보면은 목 에너지가 많은 사주를 곡직격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죄다 목으로 다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주특징이 목 다자 사주네. 그럼 곡직격. 게다가 월직까지도 목이네. 그럼 월직격. 목으로 종했네. 그러면 곡직격.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직격이 어쨌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곡직격이 어쨌는데? 그건 더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곡직격이다 그러면 사주에 목이 많구나. 갑을목이 막 엉켜 있구나.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정도 개념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옛날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곡직, 염상, 가색, 종혁, 윤하, 수 많은 사주를 윤학격 뭐 이렇게 하고 토 많은 사주는 가색격. 누가 사주를 물어봤는데 이 사주는 가색격으로 막 이렇게 딱 쓰면 도사님이신가 보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말을 좀 썼다. 요즘에는 사용도 하지 않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썼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참고적으로만 쓰십시오. 자, 그럼 뭐 제 강의에는 뭐 이런 곡직, 염상, 가색, 종혁, 윤화 이제 이런 표현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십시오. 다른 분이 쓴 책이나 다른 분 강의에서는 종종 나올 수 있고 특히 종격론 할 때는 이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에 건강론 쪽에서 누진이 상징하는 경우는 신경, 뭐 간담, 뭐 눈,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주에 금목상쟁이 벌어져 있어서 약한 목을 강대한 금에너지가 막 찍어 누르고 있으면은 너는 눈이 안 좋을 수 있고 간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건강은 의사에게, 명리는 명리가에게 라고 저는 얘기하려고. 정말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CT를 찍어보시고 CT와 유전자 검사로 체질 검사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분야를 더 강하게 캔 게 일종의 한의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 첫 페이지는 이 명리학의 첫 페이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중간부터 이제 막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의학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왕 명리 공부하는 거 한의학도 좀 공부해보다 이건 내가 공부할 게 아니구나. 이건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한의사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학문들. 근데 또 한의사님들은 또 명리가들을 대단하다고 하시고 저는 한의사님들을 보시고 와, 또 같은 문법을 쓰는데 이렇게 다를 줄이야.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 목 에너지가 상징하는 경우 신경, 간담, 눈이다. 자, 숫자로는 38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8목, 27화, 50토, 49, 금, 16수라는 얘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에 그 마스크 배정하는 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38목, 16수, 뭔가 귀에 익은 숫자들이 주민번호 끝자리에 3자와 8자는 수요일 날 찾으세요. 이런 것처럼 같이 세트로 갑니다. 맛으로 비유할 때는 그냥 상징성 비유로서 신맛을 표현합니다. 근데 상징성이라면 보십시오. 사주에 목이 많으면 신맛 좋아하나요? 거기까지 확대하는 건 곤란하고 굳이 맛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와 뜻을 보게 되면 사주의 목이 상징하는 것들은 강한 의지력,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미래지향적,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미래를 바라본다. 왜? 목의 에너지는 방금 생긴 거니까.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 초보 여행자니까. 방금 여행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주에 목 하나에 금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두드려 패는 사주가 있다. 목 주변을 금이 둘러쌌다. 그러면 피어나는 목을 막 이렇게 다구리치고 이제 너 피어나지 마, 피어나지 마, 너 피어나지 마. 꼭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밑이 금이 가득한데 금 위에서 목이 피어나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밟아놓은 사회인데 그곳에서 막 꿈이 피어나고 있는, 관념에서는 꿈이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많은 초보 명리인들이 이제 오행을 공부할 때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일주인데, 그럼 목일주의 특성은 강한 의지력, 미래지향적, 창조력, 삶의 방향성, 교육, 창의, 제조, 건설, 출판, 의욕, 순수, 시선, 어린 것, 호기심, 때가 덜 묻음 이라면서 그럼 난 어린 새싹이구나. 근데 사주의 구성을 봤더니 목 하나에 금 4개 이렇게 둘러쌌어. 그럼 보통은 꿈이 짓밟히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바등바등하고 있는 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 4개에 목 하나야. 그러면 그 사주에는 금의 냄새가 더 많이 나요? 목의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금의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짓밟힌 목인 거야, 그러면. 요게 다 안 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녹록치 않다. 근데 이제 그 사주의 구도를 보고 그렇지만 목을 피워야 되는가? 목을 숨겨놓고 금을 포장해서 살아야 하는가? 마치 그런 거죠. 일제시대에 나는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독립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나 그 꿈을 드러냈다가는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서 맞아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 겉으로는 조선총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일본에 순응을 하고 반동분자들을 막 색출하는 일을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내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세운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났을 적에 나는 그 꿈을 피워오를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사주에 목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목이 상징하는 재료는 이러한 재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꿈이 펼쳐질까? 안 펼쳐질까에 따라서도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자, 목의 의미, 강한 의지력, 미래지향적, 창조적, 삶의 방향성, 교육, 창의, 제조, 건설, 출판, 의욕, 순수, 신선식품 할 때 신선, 어린 것, 호기심, 때가 덜 묻음, 패기, 새로운, 목이 붙으면은 여기다가 제가 뉴라고 얘기를 하면 뉴, 재성이 목이면은 뉴 재성, 그러면 새로운 돈벌이, 신상품,
잘하는 거, 빼먹으면 또 잘하고 콩나물처럼 빼먹으면 또 잘하는 거, 그리고 방금 시작된 신사업, 앞으로도 미래가 촉망되는 사업, 이 사업은 미래성을 보고 투자하지 지금 현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님. 만약에 내가 스타를 선택하는 내가 길거리 캐스팅 매니저야. 길거리에 딱 하다가 저 사람 탁 잡아서 너 연예인 해볼래? 만약에 한다. 그럼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은 야, 성적표 갖고 와봐. 성적표. 너 경력 가지고 와봐. 포트폴리오 갖고 와봐. 경력 보고 판단할게. 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널 봤는데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저 아무런 경력도 실적도 없는데요. 원래 사람은 처음엔 다 그래. 뭐 이런 것 같은 녀석인 거죠. 그냥 목은 미래성을 본다. 그러면 사주에 목이 많고 모가 대세를 주도하고 있는 사주다라고 한다면 그 사주는 미래를 보는 사주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주다.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엄청나게 센 금대운을 만났다. 그런 일이 녹록지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화를 만났다. 그러면 그 목의 꿈이 이루어지다. 수 에너지를 만나다. 목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자양을 만나는 시절을 만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목이라는 에너지는 새로운 출발, 시작,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어린 거를 상징을 합니다. 다음, 목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가면 화 에너지로 화합니다. 화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명리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목이 꽃을 피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롭게 시작한 어떠한 목의 일들이 화로서 정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화 에너지가 상징하는 것은 전성기의 사회입니다. 사주 원국의 지지가 죄다 화면 그 사람은 전성기에서 노른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있는 데 없는 듯 하기 살기 어렵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대운에서 사오미 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그 시절이 어떤 일의 전성기를 이렇게 관의 사오미면은 뭐 어떤 명예가 드러나는 시기, 뭐 재성이 사오미면은 어떤 재물 활동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 그리고 이 화 에너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언가를 드러내다예요. 이 반대 에너지하고 비교를 해서 이 화가 드러내다. 그러면 수 에너지는 숨기다, 응축하다. 가령 사주에 화 에너지가 많은 여성이다. 나의 미모를 뽐내고자 한다로 볼 수 있고, 수 에너지가 많은 여성인데 예쁜 걸 자랑하려고 하면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좀 은근히 야 내가 꼭 말로 해야 내가 예쁜 줄 아니? 좀 네가 알아서 좀 나 예쁜 줄 알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수 에너지와 화 에너지 있는 대로 까발리다. 뭐 수 에너지는 좀 알아서 좀 봐 좀. 뭐 이런 얘기니까 숨기고 감추고. 그럼 만약에 두 개의 사주를 화 잔뜩 있는 사주와 수 잔뜩 있는 사주를 놓고 이 둘 중에 누가 내숭하고 인연이 많을까요? 라고 하면 어디? 만약에 둘이 섞여 있으면 둘 다 있다. 어느 날은 숨겼다. 어느 날은 드러냈다. 어느 날은 숨겼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오행의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오행이 대부분 섞여 있어요. 다양한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도 있고 극단적인 악도 있고 뭐 극단적인 착함도 있고 극단적인 옹색함도 있고 그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 이게 드러나고 어느 땐 이게 드러나고 내 가방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먹여 살릴 수 있는 떡도 들어있고 수틀리면 쏴버릴 수 있는 총도 들어있고 뭐 총 꺼내면은 살인자고 거기다 떡 꺼내면은 저기 자선 사업가인 거예요. 내 가방 속에는 그런 에너지 다 들어있다. 조주빈 같은 사람은 정관 편인을 올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서 고아원에서 막 봉사를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상관의 모습도 있어서 으슥한 곳에서는 상관, 공적인 곳에서는 정관 편인 막 이런 모습으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사람은 다 섞여 있어서 딱 한 가지로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화라는 에너지는 목 에너지의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목 에너지가 출발, 시작했으면 이제 화 에너지에서 전성기를 맞다, 확산되다, 확장되다,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내보이다와 같은 에너지. 화려하다, 불꽃 튀다, 정열적이다.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화 에너지에는 거품이 많이 껴 있습니다. 금수 에너지로 된 돈이 부피 대비 단위가 높을까요? 목화 에너지로 된 돈이 부피 대비 단가가 높을까요? 금수는 압축했잖아.
목화하는 막 뻥튀기죠, 뻥튀기. 뻥튀기. 막 싹 다 나중에 주워 모아봤더니 얼마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중에 주워 모아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화에너지. 그래서 화에너지는 발산, 확산, 자동차 엔진에 비유할 때는 배기행정. 자, 화에너지는 꽃을 피우다. 시기적으로는 청년기를 상징하고요. 계절적으로는 여름. 하루의 시간으로는 낮 시간을 상징을 하고요. 방향성으로는 남쪽,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할 때 보통 화에너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키워드는 성장, 표현, 확산, 드러남입니다. 사주에 수호행이 가득 있는 사람이 화운을 만나게 되면 내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주에 연월궁에서는 수에너지가 가득한데 일시궁에서는 화에너지가 가득하다. 젊었을 땐 숨기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다 드러내고 살다. 그 다음에 둘을 합쳐보게 되면은 숨기려고 하는 사회에서 밝히려는 사람이다. 사회적 성향은 연월주는 사회적이죠. 연월주의 사회적 심리 성향은 움츠리는 건데 개인적 성향은 밝히려는 사람이다. 다 드러내고 밝히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마치 그 타이타닉호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내 옛날 사랑 얘기를 할게. 내가 소시적에 결혼을 하려고 미국을 갔다가 어떤 젊은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만 사랑을 꿈꾸게 됐어 하면서 타이타닉 얘기를 하잖아요. 타이타닉. 참 아름다운 사랑 얘기였는데 도덕적 측면에서 보자면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지금 자기 약혼자가 지금 위에 위에 선실에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만난 젊은 남자랑 같이 자동차에서 뭐 이러더라. 뭐 이제 화는 드러내다. 이제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화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화에너지가 대세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나 숨기는 거 없어? 다 보여줄게. 다 보여줄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화려한 스타가 되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나를 쳐다봐 주기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화에너지의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강력한 수대운을 만났어. 그러면 나는 드러내려는 사람인데 시대가 야, 그럼 왜 다 드러내냐? 좀 숨기고 좀 다. 야, 그걸 보고 TMR이라 그러죠? TMR. TMR 맞나? TMI라 그러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다 얘기하니? 이게 이제 TMI라는 그 속어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다 얘기하는 사람. 마치 시대가 나한테 너 TMI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자, 한자로는 이 화를 염상이라고 합니다. 불탈염의 위상. 위로 불타오르는 에너지라고 해서 화가 많은 사주를 염상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상징하는 것은 정신, 건강적으로는 심장, 소장, 혀.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숫자로는 이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으로는 쓴맛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의미는 활동적 분주함, 인기, 밝게 드러나는 성품, 빛, 언론, 연예, 방송, 홍보, 유명한 것, 소문 잘 나는 것 등등을 상징하는 게 화오행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행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진도가 좀 더 나가면 십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행하고 십성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는 지금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 성격을 배우고 있는 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오행 공부라고 하면은 해당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 성격을 배우는 거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도 일종의 오행적 공부라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본연의 에너지, 본연의 성향, 본연의 성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주풀이를 할 때 보면은 오행적 풀이보다 십성적 풀이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반반씩 섞어 쓰세요가 권장사항인데 보통은 이제 십성적 해석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십성을 많이 거론을 하죠. 십성적 해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러이러하게 생긴 오행이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성은 역할론적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뭔가 비겁을 다스리는 역할, 뭐 인성을 생하는 역할, 어떤 뭐 가치, 명예, 뭐 깃발 올리기, 뭐 유명세, 자기관리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일종의 관성 에너지라는 건데 각각의 이런 목 에너지가 관성의 역할을 맡았을 때, 화 에너지가 인성의 역할을 맡았을 때, 최불암 아저씨가 수사반장 역할을 맡았을 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최불암 아저씨의 본연의 성격이 있고 최불암 아저씨의 그 드라마상의 역할적 성격이 있죠.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최불암 아저씨가 카리스마 넘치는 수사관의 대장으로서 나오는 모습. 근데 최불암 아저씨의 기본적 성격은
온화하고 인품 있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꼭 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최불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한테 관성 있는 카리스마 있는 대장 역할을 맡아서 범죄자들을 보면은 싹둑싹둑 다 체포하시오 뭐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 그거에 따라서도 서로 성격 성향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성격 성향이 섞이게 되는 거. 그러면 오행의 기본적 성향과 십성의 역할에서 괴리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가령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목 에너지는 시작하고 벌리고 가능성을 보고 창조하고 없던 게 새로 생기고 계속 쭉쭉 자라나고 신선하고 어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스프링, 새롭게 시작하시오라는 에너지인데 만약에 어떤 사주에서 목 에너지가 관성 역할을 맡았어. 근데 역할적으로 보자면 관성 역할이라는 것은 뭔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카리스마, 심판, 분류 뭐 5명 살아있는데 그중에 지구 탈출 로켓 2명밖에 못 타. 그거 누가 결정해야 되겠어? 보통 관성 많은 사람이 넌 죽어, 넌 살아. 보통 이런 거 관성에서 많이 결정을 하죠. 목 에너지가 관성을 맡는 경우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되게 순수주의자, 미래주의자 같은 본연의 역할을 가진 에너지가 관성의 임무를 맡게 되다. 또 미묘한 거죠. 그래서 사주도 보면은요, 사주도 보면은 십성 구조는 같은데 오행만 다른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성적으로는 똑같아. 사주 8글자가 십성적으로는 위치 배치가 같은데 얘는 간목 버전이고 얘는 병화 버전이고 얘는 무토 버전이고 얘는 임수 버전으로 딱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같은 연극 대본인데 러시아 버전, 미국 버전, 기독교 버전, 불교 버전. 네, 같은 백조의 호수라는 대본인데 이거를 브로드웨이에서 상영한 거와 인도에서 인도 버전으로 상영한 거와 한국에서 판소리로 각색해가지고 상영한 거와 같은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런 느낌들은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코미디 있잖아요. 가끔 이상한 뭐